4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출마 기자회견이 필요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의 뜻을 정확히 밝히고 또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 전라남도 관련된 일들이 또 대선 이후에 새 정부에서 전라남도에서 어떤 일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밝히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불출마 기자회견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출입 기자님들의 알 권리가 좀 제한됐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기자 간담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상 조금 제약이 있어서 며칠 지나서 하게 됐는데 차라리 며칠 지나서 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상황 정리도 되고 더 좋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기보다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불출마 선언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하면은 그 불출마 이유가 그 외장 확장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후보로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공격이라 할까요? 까다로운 질문도 하실 것이고 또 대립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걸로 보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제가 정책 선거, 정책 경선을 통해서 선의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제가 출마 뜻을 필 때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의가 민주적 정권 개최 내란 종식에 있다고 보고 힘을 합치고 같이 동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 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번에 그 수도권과 지방의 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적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호남 발전과 국가 발전이라는 평소 철학을 실천하시리라 이렇게 믿는다고 적으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전남도에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새 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산에너지법, 이 분산에너지법이 꼭 실행이 돼야지만 진정한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도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국가 비전 또 국가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은 지방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상원 제도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고 사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방금 전에 분산에너지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분산에너지법이 대단히 전라남도 지역의 발전에 크게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특히 이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경북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차원에서는 영호남 지방 차원에서는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이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미 그 관계 요로에 특히 이제
윤호중 국회의원이랄지 이현주 국회의원한테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T는 일본이 뒤졌지만은 AI만큼은 더 일본이 가장 앞서간다. 결국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한 2년 전부터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대응이 좀 더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4,800억 정도의 벌써 국가 보조금을 주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면에서 어떤 검토 자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한 제도적 장치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는 강력히 앞으로 국가적 과제로 해달라. 그리고 정부가 필요할 때는 과감히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끌어오면은 결국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에 10배, 20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한국에서 우리 전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목표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이렇게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를 했고요. 이미 이제 산자부 장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선 공약 과정으로 설명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석유, 화학, 철강 산업의 2기인데 지금 현재 근황대행 체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자꾸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강하게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산업위기 대응지역, 고용위기 지역 이렇게 빠르게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 방안들을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뭐 권한대행 체제도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새 정부에서 어떤 구조조정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그 미래 전략적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대선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마를 접고 뜻을 갖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결국 민주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호남의 이런 지역 사업들 또 인재들이 제대로 등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우리 광주 전남의 입각도 제로죠? 입각이 제로죠? 입각이 사실 없습니다. 입각도 없고 SOC 예산도 사실은 그동안에는 쭉 늘어나다가 특히 이제 올해 예산은 8천억대 가장 많았으면 2조 2천억까지 갔습니다만 8천억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동안 사실 중앙부처의 일에 보면은 우리 광주전남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가 결정적인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가장도 사실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발탁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고 오직 용산의 어떤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어야 일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정말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호남의 예산, 지역사업들 또 호남의 인재들도 대거 발탁이 되고 등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호남 인재들이 좀 더 길을 펴고 중앙부처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지역을 잘 아는 또 인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질문,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IMF 때보다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5,800억 추경, 그다음에 전에 12월 달에 이제 1,200억 추경 이렇게 하면은 한 7천억 가까이 추경 재원이 마련이 돼서 그래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저는 좀 더 과감히 이런 경기 대응, 민생 경제 측면에 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도 계속 10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그거라도 내면은 국회에서 좀 조정하든지 서로 정부하고 국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추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들이 침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조기 대선 국면이니까 한 1개월 정도 지나면은 새롭게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선은 국가대학 문제, 저희들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양대학이 통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고, 양대학도 통합까지 해서 단일과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기로 이미 합의서하고 대학 통합 합의서, 의과대학 신청서 다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 우리 전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죠. 정부가 할 일만 남았는데 정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육부총리한테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 지난 2월 달에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서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58명인가요? 3,058명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일단 금년도 현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과정에서 증원 문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신설 문제는 별도로 좀, 그러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꼭 신설이 필요하고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정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만큼은 좀 별도로 논의를 합시다. 이 정도 말만 했어도 내가 조금 덜 서운하긴 했을 건데, 굉장히 서운하다 하고 교육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교육부총리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안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결국은 26학년도 상황은 어려운 것 같고, 27학년도는 이제 추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따져서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은 당연히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의사 수를 증원을 해야 된다는, 신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 비결에 당연히 이렇게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논리적 비결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하고 대타협 통해서 협의를 원만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부에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달라. 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하고 대타협을 통해서 결정하더라도 의과대학 신설만큼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그런 면에서 최근의 분위기는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까지도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의료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이 문제는 꼭 새 정부에서도 가능한 27학년도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공공항, 광주공항, 인간공항 문제, 또 무항공항 활성화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무항공항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1차적인 뭐 장례랄지 여러 가지 그런 정도는 수습이 됐지만은 아직 사고 원인 규명이랄지 또 보상 체계 마련이랄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고 원인 규명이랄 때 보상책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항행 안전 장치 또그 로컬 이퀄라이저를 새롭게 이제 개선해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재개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저는 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통과됐는데 그 특별법 속에 여러 가지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특별법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공공항, 민간공항 문제였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런 방금 말씀드린 제주환경여획기 사고 참사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빼나가면서 또 민간공항, 공공항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아픈 사고, 아픈 참사가 있었는데 그런 희생을 딛고 우리 무안공항이 앞으로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그 뜻에 그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히려 보답하고 맞춰드리는 길이지 공항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유가족 분들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다가 공항 활성화 대책을 넣어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정한 시기에는 다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전라남도 입장은 결국 정부가 우리 무안구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달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에서도 TF를 만들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관련해서는 어떤 그 추진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래도 지금 좀 청신호가 된 것은 박균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안이 마련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는 이 이전 대상 지역, 이전 대상 무안공항 대상 지역에 대한 뭐 예타면제 사업이랄지 주민 이주 대책이랄지 이런 대책들이 과거에 없었던 대구 경북공항, TK 공항이 있었던데 광주 전남, 광주 공항 특별법에는 없었던 조항들을 새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꼭 통과되도록 이렇게 해서 새 정부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